네, 박연미의 경제요정 바로 이어갑니다.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하죠.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난달이죠. 5월 22일부터 시작돼서 이제 3주가 채 안 됐는데 뭐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요. 이게 지금 99% 이상이 신청을 했고 대부분이 지금 소진을 한 상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특히 네네, 고기를 많이 사드셨나 봐요. 요즘 한우값, 돼지고기값 많이 올랐어요. 집에서 아무래도 식사하실 일이 많아졌고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그 한참 크는 친구들이 집에 있으면 이른바 쌀값 떨어지기 무섭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집에 한 명밖에 없으면서 그러세요. 저희 집에 세 명이 얼마나 없는지. 어쨌든 뭐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그 소비 진작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 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화두를 던진 사람이 바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시점과 화두를 던진 사람이 모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전반적인 여론을 살피고 있는데 기본소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재산이 많든 적든 정부가 국민에게 일정 규모의 현금을 월급처럼 주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누리게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무래도 4차 산업시대의 일자리 사정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어서요. 이제 좀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거는 좀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 꺼내온 그런 의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컸던 건데요. 신상정 정의당 대표도 그래서 쌍수들어 환영한다 이렇게 반길 정도였습니다.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있었던 당시에는 기억해보시면 신상정 정의당 대표와 거의 날을 세우는 관계였는데 이번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나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장면이 연출이 됐거든요. 어제 만났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통합당 대표하고 정의당 대표가 그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은 우리 역사상 처음 아닙니까? 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아마 진보 진영에서도 조금 더 진보적인 정의당과 보수 진영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가까운 우리 통합당이 만나서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 장면 같은데 그러니까요. 신상정 대표가 그래서 드디어 정책 경쟁이 가능한 국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이런 반응도 내놨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여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공감을 했군요. 자, 그런데 통합당의 진위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 게 지금 당장 기본소득 거론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그 화두를 꺼낸 직후에 뭐 몇 시간도 안 돼서 좀 한 걸음 물러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아마 그 세부안이 아직 그 당내에서도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여야의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컸거든요. 이 얘기가 나온 뒤로. 김 위원장이 그래서 발언을 꺼낸 지 5시간도 안 돼서 기자 간담회를 자청을 했습니다. 내가 기본소득의 취지에 공감을 하는 것이지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전 국민 다 주고 차별 없이 지급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주더라도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고요. 통합당 안에서는 우리끼리 한 번도 이 문제를 논의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자리를 못 찾은 청년들은 소득을 보장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한적으로 먼저 시행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열어놨습니다. 전 국민이 아니라 일단 청년에 국한시키고 그 청년 중에서도 청년 중에서도 일자리 갖지 못한 청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런 거군요. 우리도 핀란드처럼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거군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이 약간 헷갈린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 시점에 왜 기본소득 화두를 던진 걸까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을 처음 드러낸 건 아니에요. 2017년에 내놓은 저서에서도
관련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네. 이걸 실제 정치권에 대입할 수 있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네. 비대위원장으로 지휘봉을 잡자마자 꺼낸 일성이 기본소득인 것은 아마도 총선에서 통합당이 대패한 이후에 진보 진영이 이끌어오던 평등 혹은 공정함의 개념을 통합당이 좀 선점해보겠다. 우리가 이 이슈를 먼저 끌어가겠다. 이런 의지도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청년층, 집 나간 20대 표를 우리 쪽으로 좀 가져와 보겠다. 이런 의중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대선에 대한 예비책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정책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또 되는. 어쨌든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도 더 진보적이어서요. 네. 이게 앞으로 그 당내에서도 갈등이 상당할 것 같아요. 아마 논의하면 그러니까요. 할수록. 예. 네네. 지금 청와대하고 여당도 참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 같던데요. 네, 지금 그 의견이 갈리는데요. 일단 재난지원금에 차별 없는 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대략 한 14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3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30만 원씩 하면 연간 140조요? 네. 130조 원 130조. 정도요. 예.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연간 513조 원 정도 되니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예. 네, 그래서 청와대와 그 민주당 모두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 막 꺼내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복지제도 정비하는 게 먼저다라면서 구체적인 입장은 안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 화두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점했다. 이 부분에 대한 당혹감도 좀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기본소득제 하면 뭐 누구나 다 좋겠죠. 재원만 충분하다면. 근데 이걸 실시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테고 증세는 뭐 어떤 식으로든 할 수밖에 없겠고 그렇다면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텐데 그 부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고. 네. 자, 개인적으로요. 우리 박연미 기자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찬반 어떤 입장이세요? 글쎄, 이게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찬반으로 나누기 좀 어려운데 기본소득제가 도입이 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 것이 기존의 복지제도 중에 여러 가지로 중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정비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비를 하면서 카드소득공제 이런 것들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주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려운 업종에서 쓰시면 한시적으로 그 업종에 대한 건 더 많이 공제해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역설적인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10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못하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싹 정리가 돼서 우리가 추가로 나가야 하는 세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고 기본소득이 먼저 도입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반대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일단 재원 마련이 그렇죠? 재원 마련이 워낙 좀 힘드니까. 제도적 정비를 좀 정밀하게 해야겠죠. 그렇네요. 아직은 좀 이른 얘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코로나19 이후에 여행길이 막히면서 면세점 업계가 아주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3일부터네요. 그저께부터 일부 재고 면세품이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뭐 거의 사이트 열리자마자 거의 완판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국내에서 팔면 안 되고 한도도 무제한으로 살 수는 없는 건데 면세점 업계가 뭐 1분기에 거의 계속 마이너스를 찍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은 한시적 고육책인데요. 신세계 면세점부터 팔았습니다. SI 빌리지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 판매가 됐는데 1시간 반 동안 사이트가 다운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예상대로. 네, 3일 하루 동안만 123만 명이 방문을 해서 전날보다 매출이 10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매출의 80%가 재고 상품을 떨이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인기 있는 4개 브랜드 제품 한 200여 개가 올라왔는데 몇 시간 만에 바로 93%가 매진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도 뭐 사이트 열리자마자 매진될 것 같은 상품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마스크잖아요. 비말 방지용 마스크. 오늘 이건 어떻게 됐나요? 마스크 판매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트 열자마자 품절이었는데요. 이것도요. 온라인 판매 첫날이었잖아요, 오늘. 예. 몇 군데 업체들이 지금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준비하거나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웰킵스라는 업체의 마스크부터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열자마자 20만 장이 오후 2시 이전에 매진이 됐는데요. 예. 이게 한 사람이 무한정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루 구매 한도가 1인당 10팩, 30장인데도 구매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요. 결국은 사이트가 그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고요. 78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만 장 준비했는데, 근데 좀 마스크 회사들도 생산에 조금 더 서둘러줬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도 조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지난번에 왜 마스크 대란 경험해봤잖아요. 결국은 다 정리가 되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 네 곳도 이달안에 판매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 매진된 그 업체의 마스크도 8일 오전 9시부터 다시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